안녕하십니까. 러스트를 이용한 알고리즘 코딩 문제입니다. 오늘은 컨비네이션 썸을 다루겠습니다. 컨비네이션 썸이라는 것은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타겟 밸류를 맞출 수 있는 후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여기서는 조금 차이 나는 게 어떤 값을, 엘리먼트를 두 번 이상 사용해도 됩니다. 얘는 한 번만 사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 이상 사용해도 됩니다. 또 몇 번을 사용하더라도 타겟이 되는 밸류, 그 타겟이 되는 밸류를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7이 타겟이니까요. 7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2가 두 번 더해지고 3이 한 번 더해지면 7이 됩니다. 그러나 6 같은 경우에는 1이 있어야 7이 되는데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6은 그 후보에서 제외되고요. 7은 가능합니다. 7을 한번 해주면은 7이 되기 때문에 7만으로 7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 3, 5가 있다고 했을 때는 t가 8이라 그러면은 2를 4번 더하면은 같은 2죠. 같은 2를 4번 더하면 8이 되고요. 또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또 3을 더해도 6, 8이 되고요. 또 3하고 5를 더하면 또 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를 만드는 방법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코딩하기 전에 전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리커시브를 쓰는 게 좋겠죠.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2라는 애가 있을 때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6을 선택할 수도 있고 처음에 7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가 선택된 후에 또 이제 2를 선택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는 이제 특이하게 하나를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요. 2를 쓰고 또 2 다음에 2 대신에 3을 쓸 수 있고요. 3 대신에 6을 쓸 수 있고 또 7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2, 3, 6, 7 이렇게 해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 되고 나서 그 다음 3이 되면은 이제 7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2, 3이 이제 후보로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6이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2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8이 되죠. 물론 이제 요 크기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3, 6, 7도 다 테스트 해봅니다. 테스트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6이었는데 여기서 나머지들은 이제 값들을 초과하게 되니까 이제 그 P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2, 6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2, 6이 되면은 여기서 이미 4에 6, 10이 되니까 이때도 안 되죠. 그래서 6 이후는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을 초과했기 때문에요. 7을 넘어갔기 때문에 10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 3은 어떻게 되나요? 2, 3은 2, 3이 되죠. 그 다음에 3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는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3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6, 7이 더 있습니다. 6, 7. 그랬을 때 6이 되면은 이미 이제 안 되죠. 5에다 6 그럼 11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고 7 안 되고 2,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지가 두 개 다 안 돼버리면은 전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되나요? 3은 이제 6, 7이 다음에 올 수 있죠. 2 다음이니까 그죠? 6, 7이 오게 되면은 3, 6 안 되죠. 3, 7 하니까 10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안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 다음엔 7이 있고요. 7은 보니까 7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OK입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이제 동작을 해야 되고요. 리커시브하게 동작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내가 이제 시작한 요 2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2를 활용하지 않는 다른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후보를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2에서 3으로, 3에서 6으로, 6에서 7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2를 활용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2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요게 어레이니까요. 그래서 어레이의 순서를 하나씩 넘기는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은, 헬퍼인데요. 헬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 인덱스가 있어야 되겠죠. 인덱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i로 하겠습니다. 인덱서. i는 제일 처음에 0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내줬던 캔디데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요 캔디데이트 C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있어야 되겠죠. 타겟.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잡아도 되긴 되는데, 요 결과를 저장하는 R이 있어야 되겠죠. R. 요거는 이제 벡터입니다. 이제 벡터 어레이죠. 요 결과들을 저장하는 벡터 어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템포럴리한 게 있어야 됩니다. 템포럴리한 게. 템포럴리한 벡터가 있어서, 템포럴리한 벡터에서 결과가 채워지면, 결과를 R에 이제 밀어넣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체가 선택이 되면, t 값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헬퍼를 부를 때, 이제, t 값에서 우리가 하나 선택된 값, 예를 들면 2가 선택됐다 하면은 2를 작게 하는 값이 있고, 또 헬퍼에서 우리가 이제 후보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t가 그대로 가야 되겠죠. 다음한테 바톤 터치를 했으니까, 그 인덱스가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인덱스가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인덱스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헬퍼를 두 번 부르면 됩니다. 이건 이제 메인에서 헬퍼 부르는 거고요. 이제 그 리커시브하게 부를 때는 이제 이렇게 두 번 아래에서 두 번을 불러주면 됩니다. 단 이제 여기 2가 이제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템포에다가 이제 2를 사용했기 때문에 푸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를 해서 2를 해주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용이 돼서 2가 사용이 돼서 다시 돌아올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2가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다음 후보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후보가 갈 수 있도록 팝을 다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를 사용하고 나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팝을 시켜줘서 그 다음에 다음 후보가 될 때는 2가 들어있지 않고 새로운 후보를 넣을 수 있도록 팝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별도로 이 다음에 있는 2를 사용해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2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캔디데이트가 있는지 이제 확인할 때는 이 다음에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것을 2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할 필요도 없고 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캔디데이트가 이제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돌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그 내부에 가서도 이렇게 2, 3, 6이 계속 돌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엔드 조건인데요. 엔드 조건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타겟 값이 이제 만족이 됐느냐. 만족됐다는 거는 이제 다른 숫자를 더해서 이제 타겟이 됐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빼줬으니까 여기서 빼줬습니다. 제로가 되면 체크해서 이때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결과에다가 푸시를 템포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템포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타겟이 만약에 0보다 적어져 버렸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0을 만족시키는 게 패스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리턴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푸시를 안 하는 거죠. 푸시를 할 수가 없어서 리턴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에 가다가 아까 이제 2, 3이 되면은 이때는 7이 되지만 2, 6이 되면은 이미 10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해볼 필요가 없고 6도 후보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리턴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 게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해프투비 끝까지 갔는데 아직 타겟이 만족이 안 된 겁니다. 그죠? 가긴 갔는데 예를 들어 이제 2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2를 했을 때 2는 이제 한 번 더 해버리면 이제 8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 타겟이 0보다 작아지는 케이스인데 만약에 이제 했을 때 아직까지 그 타겟 밸류가 왔을 때 인덱스가 이미 이제 끝까지 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차버리는 경우는 더 이상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차는 경우에도 index i인데요. i가 전체 우리의 캔디데이트의
전체의 길이, 그까지 차버리는 경우에도 이것은 종료가 되게 있습니다. 그걸 코드로 구현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러스트 우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러스트 코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mbination sum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candidate target이 있는데 결과를 어레이에 담아서 2차원 벡터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겠죠. 러스트는 이제 오토매틱하게 그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타입을 인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헬프를 불러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 R, 그 다음 temporary,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든 candidate, target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프에서 이제 값을 받고요. 만약에 타겟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만족이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코드가 좀 지워져 버렸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되는데 넣기 전에 이제 클론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겟이 0보다 작아지면 이미 그 0보다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값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끝까지 왔을 때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갈 필요가 없겠죠.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오류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5개를 하고 6번째는 없기 때문에 그때도 리턴을 시켜서 그 부분의 패스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헬퍼를 그 i 플러스 1로 해서 자기 걸 쓰지 않고 남의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서 타겟을 만족시키게 할 때, 이때는 이제 타겟에 그 빼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걸 이제 지금 현재 거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 타겟에서 현재를 빼줍니다. 빼줬다는 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캔디데이트를 이제 템포를 푸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 후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는 현재 후보를 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갔다고 했을 때 캔디데이트를 빼서 들어갔는데 그 후보로 인해서 제로가 됐다. 그럼 그 패스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 패스를 클론을 해서 넣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타겟이 이미 적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i 플러스 1을 시키게 됐는데 i 플러스 1이 이거 위에서 만족되는 거죠. i 플러스 1이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엘리먼트 숫자보다 커진다든지 하면은 이때는 이 패스는 잘못된 패스이기 때문에 그 패스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